제가 수도 없이요, 한국이 그동안에 천안문에 올라가고 이 친중 정책을 그리고 미국과의 드라이한 관계를 유지해온 결과 그 대가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한마디로 실용적 수준까지 만들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극단적인 형태의 북미 접촉이 될 수 있다. 멀지 않아서. 그리고 거기에서 북미 간의 평화협정을, 불가침 협정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야 된다고 올 상반기부터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저녁에 9시에 느닷없이 뉴스에 북미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트랙2라고 부르는 한마디로 민간끼리의 접촉 형태로 접촉을 했다는 건데요. 거기에서 북측에서 온 사람은 민간인이 아닙니다. 북측 대표로 나온 한성열은 지금 현직 북한 외무성의 미국국 국장이고요. 그 다음에 장일훈은 UN 대표부 차석 대사로서 북한 쪽은 현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트랙2라고 부르는 것도 웃기는 거고요. 다만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갖다가 고려해서 여기에 내보낸 사람이 로버트 갈루치라고 지난 94년에 북핵 문제를 가지고 제네바 합의했을 때 북핵 특사, 그리고 조지프 디트란이라고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고요. 여기에 이 리언 시갈 미국의 사회과학원이라고 하는 반관 반민 조직, 민간 조직이지만 미국에도 이런 어떤 싱크탱크나 민간 연구소나 이런 부분이 정부하고 정권하고 긴밀히 접촉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조엘 위 미국 존스 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연구원 이런 사람들이 이 멤버였는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결론은 북측에서는 현직들이 나왔고 미국에서는 전직들이 나왔는데, 미국의 이 갈루치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도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 지금 오바마 정권의 북한이 뭡니까? 대북 전략적 인내 전략이 한계에 달했다라고 비판하는 듯 하면서 평화협정 문제를 한번 거론하길래 뉴스 브리핑에서도 이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자, 갈루치는요, 이 미국의 국무부 차관보도 했고 제네바 합의 때 북핵 특사도 맡고, 이 사람이 좀 잘생겨가지고요, 당시에 팬클럽까지 있을 정도로 인기가 대단히 많은 사람이고 지금 빌 클린턴의 인맥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미국은요, 한국보다 이 관료들이 마피아가 더합니다. 그래서 아마 클린턴이 힐러리가 이기게 되면 힐러리 진영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 온 사람들이 대부분 또 힐러리 정권에 만약에 승리를 하게 되면 들어갈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북한의 현직들과 접촉을 해놓고 오늘 미국은 그것은 민간 차원이지 미국 정부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정부도 그걸 갖다가 받아들여서 애써 민간 차원의 접촉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금요일날 한번 상황을 한번 봅시다. 미국의 전략자산이라고 부르는 핵 탑재 폭격기나 그 다음에 핵 잠수함 등이 핵무기를 탑재해가지고 이 한반도의 주변에 이 항시 순환 배치가 될 거다, 이렇게 목요일날 오후부터 서로 합의문에 명확하게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가 명기되지 않았다. 결국 국방부가 희망사항을 미국에 전달했고 미국은 자기 정권에서 논의해야 될 문제고 그렇게 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24시간을 B1B라든지 B2, B52, F22 그리고 핵 잠수함을 한국에 왔다리 갔다리 시키려면 잠수함 같은 경우는 최소 세대가 와 있어야 되고, 그런데 미국의 지금 새 정권이 북한을 어떻게 다룰 건지라는 입장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측의 희망사항으로 미국이 해줄 리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미 연례 안보 회의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것이 마치 될 것처럼 주장하고 그게 합의가 된 것처럼 밖에다 흘렸지만은 미국 측은 논의는 하되 신중히 의논하자, 그리고 향후 검토사항으로 남겨놓자라고 해서 그냥 다 빠져버렸습니다. 우리 주장이 사실상 거절된 거죠. 자, 이 사이에 그날 밤에 이 미국의 빌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의 과거 핵심 외교 참모들, 특히 북 문제를 다뤘던 참모들이 북한의 현직들을 만났습니다.
이 한성열이나 장이루는, 한성열도 유엔 차석 대사를 했죠. 북한에서 아주 전략적으로 북미 교섭을 하기 위해 내보낸 선수꾼들입니다. 대대로 이 일만 해오던 친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트랙 2다. 2+2는 현직 둘이, 둘. 그 다음에 1.5는 현직 하나, 전직 하나. 그리고 이것처럼 전부 전직으로 이루어진 것은 트랙 2다 하는데 그건 웃기는 이야기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한국의 많은 국민들이나 교포 중에 제 방송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되면 한국의 돈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해서 방위비를 올려라고 요구를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중화미군 철수한다. 그래서 힐러리가 돼야 된다. 힐러리가 되면 북한에 매우 강하게 나갈 거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언론들도 전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힐러리 돼서는 안 된다는 게 그 증거로 몇 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94년에도 김영삼이 반대했다 핑계를 대고 북한하고 합의를 했는데 김영삼이 반대가 아니라 북폭을 한다고 찬성을 했어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뜻은 무시되고 딜 쳤을 겁니다. 이런 딜을 하는 사람이 빌 클린턴이고요. 클린턴 그 일족들입니다. 그리고 클린턴이 물러가기 직전에 99년 말에 울브라이트 당시 국무부 장관을 북한으로 보내서 김정일과 파티까지 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또 막판에 어떻게 해볼라 했습니다. 자, 지속적으로요, 북한과 딜 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 뒤에, 클린턴 부부 뒤에는 미국의 돈을 대는 거대한 월가 자본, 다국적 IT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쟁을 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빌 클린턴이나 힐러리 클린턴은 그쪽에서 돈 받아서 하는 앞잡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북한 문제를 말로만 강경하게 하는 척하지 뒤로는 딜을 칠 거라는 의심을 해왔습니다. 오바마요? 오바마가 금융개혁을 하고 미국을 살려요? 인사이드 잡이라는 영화에 보면 오바마가 얼마나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그걸 수습하는데 수술을 부려가 단 한 명도 깜빵으로 보내거나 기소한 바가 없습니다. 주요 금융사의 간부들 중에 사기친 놈들 중에요. 이런 오바마가 귀찮으니까 북한은 전략적 인내라고 해놓고는 버려놓은 사이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만드니까 작년 올 초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어떻게 해보려고 시도를 하다가 잘 안 됐습니다. 그걸 한국 측에 또 입장을 떠보려고 미국 DNI 국가정보국 국장까지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마 이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트럼프는 원하는 걸 적당히 타협을 해서 들어주면 이런 짓거리는 안 할 거라 해서 제가 트럼프를 당선이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던 겁니다. 자, 힐러리가 되면 안보를 살린다고요? 자, 이 친구들 뭐 때문에 온 줄 압니까? 힐러리 지금 지가 됐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됐다고 치고 내가 됐을 때 미국 국민들한테 가장 쉽게 빨리 보여줄 수 있는 선물은 북핵 문제가 이제 미국의 문제가 되어서 미국의 외교 안보 문제 중에서 IS를 능가하는 과제가 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국민들 앞에 한번 보여주면 역시 힐러리는 능력이 있다 해서 자신의 당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선거 조작했니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돈을 어디서 받았니, 이메일을 강제로 덮었니, 이런 문제를 이걸로 가지고 돌파를 하려고 지금 간보러 온 겁니다. 북한은요, 이러면서 자신들 몸값을 올리고 시간도 벌면서 이제 미국이 핵을 갖다가 비핵화를 해라, 포기해라 라는 게 아니라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을 해주는 조건 안에서 북미 불가침 협정이 맺어줄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나왔고, 이번 회담에서 모종의 작은 진전이 있었다 밖으로 나오는 부분은 그게 뭔가 하면요, 북한이 북미 직접 대화 라인을 유지하겠다라는 것이 미국 측에 약속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요, 한국은 완전히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고요. 이제 미국은 한국을 버려두고 북한과 딜을 치는 쪽에 집중을 할 거고,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고 힐러리가 된다면 이것이 이제 가속화되어 갈 겁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요. 지 당선됐다 생각하고 보름 전에 지금 이런 모임을 가지는 것 한번 보십시오. 갈루치요, 미국 정부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계속 협상하자라는 비둘기파에 속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디트닌이라는 놈도 그러고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간을 보는데 일부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저거가 힐러리 잡았을 때 한 자리 하려고 가는 거다. 뭐 과대 해석을 할 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존 케리 국무장관이 북은 불법 정권이 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외교적 봉쇄를 강화하겠다 이러는데요. 미국 사람들 이야기에는요, 그런 워딩과 실제하고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걸 그대로 믿다가는 큰 코를 다치는 겁니다. 케리 장관이 미국에서야 대미 외교 봉쇄를 강화하겠다 하지만은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관계 당분간 변화가 힘들 듯 이렇게 한국의 일부 언론들이 희망사항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결국 미국하고 북한은 북한의 핵을 동결한다. 외부로 수출하지 않는다. 비확산한다. 그리고 ICBM이나 미사일 발사를 더 하지 않는다. 단거리 미사일은 봐주겠죠.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ICBM은 더 안 한다. 무수단 더 안 한다. 이 정도를 가지고 북한을 사실상 파키스탄이나 인도처럼 비공식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주면서 결국은 북한하고 딜을 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딜을 깰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요, 무슨 전략자산 상시 순환 배치 이것도 발표했다가 미국한테 뒤통수를 맞고, 자, 이 정권 초창기에 한미 원자력 협정이 개정될 것처럼 윤병세가 가서 케리 국무장관하고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각각이 자기 나라에 다르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들어주기로 했다. 웬걸 갔다가 오자마자 미국이 아니라고 번복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수준의 애들을 데리고요, 이 위기에서요, 오늘 개헌을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이요. 정말 나라 큰일 났습니다. 북한하고 미국이 평화협정으로 저는 가게 될 거라고 보고요. 일부 보수분들 정신 좀 차리세요. 미국이 무슨 북한에 핵을 무슨 폭격을 해요? 전쟁할 일 전혀 없습니다. 힐러리라는 여자는 그렇게 할 여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도 반격할 거고요. 여러 가지로 국제에서의 금융시장이 붕괴되고 어려움이 발생할 건데 미국이 저걸 절대 겪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자, 미국은 북한이 이란이나 쿠바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군사대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럼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해요? 절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을 보고 무슨 전술핵을 재배치해 주거나 잠수함을 갖다 놓거나 더 나아가서 핵잠수함을 갖다 놓거나 더 나아가서 독자 핵 개발을 용인해줘요? 절대 안 그럽니다. 그래서요, 지금 미국을 상대로 우리가 근본일척에 성부수를 던져야 될 거라 해서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 폐기부터 NPT 탈퇴부터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순서적으로라도 좀 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구도 이거 걱정을 안 하고 오다가 제대로 뒤통수를 만났죠. 미국이 걔들 그냥 민간인들끼리 만나서 서로 논의해보는 거야. 그럴 수도 있고 정찰하고 상대를 갖다가 좀 탐지하려고 그러는 건데 뭘 그런 걸 신경 쓰지만 우리는 계속 좋을 거다. 이 말을 믿습니까? 절대 안 믿습니다. 힐러리 당선되는 직후부터요, 한두 달 사이에 여러분들은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을 목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꼴을 봐야 되겠습니까? 그리고도 힐러리가 된다라고 믿고 싶습니까? 제가요, 죽어도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문제가요, 한국의 안보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오히려 명쾌하고 단순해요. 방위 좀 올려주고 체면 좀 세워주고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중국 보고 강력하게 쪼아라고 하고 공화당의 강경파들의 입장을 그대로 이렇게 견지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트럼프가 훨씬 쉽습니다. 자, 누구도요,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와중에 개헌 던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